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1시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북한 인권단체들하고 함께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됩니다. 주제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24일 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간보에 게시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시작됩니다. 이 남북관계 발전법은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뿐만 아니라 USB도 보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탈북 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탈북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기자회견 현장에서 또 만나요. 많이 지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현장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다른 분들도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있으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우리가 속칭 대북전단 등 살포금지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내게 됐습니다. 헌법소원을 왜 내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위헌 확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서 위헌이라면, 위헌을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이 법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9명의 재판관들이 자 서류 보고 뭐 학설 보고 판례 보고 쭉 들어가면 몇 개월, 심지어 몇 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게 기다릴 법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무슨 효력이 정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 지금 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 위축이 돼 있어요. 냉각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법이 생기니까 이제 아이고 절망 상태. 북한 주민들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1월 달에 청문회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연례 보고서, 인권 보고서에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헌법소원 청구 내용에 이제 표현의 자유, 국민 기본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대형 법정주의, 이런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들을 한 5가지 사항을 쟁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으로 북한에서 오셨고요. 여기 한국에서 북한인권증진센터라는 이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은 어떤 침해 사항들을 또 받아서 유엔도 제출하고 또 본인도 피해 사항을 유엔에 진정도 하고 계신 우리 이한별 소장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에 한국에 온 탈북민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이한별입니다. 저희 단체는 북한에서 살기 너무도 막막해서 탈북한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여성과 5세 미만의 아동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신고를 국제사회와 여러 또 북한 인권단체들과 함께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이동에 제한을 당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에서 배급도 주지 않아서 정말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돈을 송금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남북관계 발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희 35,000명의 탈북민들은 이 법이 북한 정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5항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김씨 일가의 핍박에 의해서 굶어 죽지 못해 탈북한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 땅에서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그 가족들을 돕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정부가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또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그 돈보다도 더 큰 금액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인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이에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헌법 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 땅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가족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탈북민들이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이 보장하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해 가족들을 돕겠다는데 이것을 돕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부당합니다. 다수에 의해 소수가 차별받지 않고 외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소수의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법에 의해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저희와 같은 단체와 탈북민들은 가족이나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을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삐라밖에 볼 거 없고, 두 번째로 지금 남북 합의를 해가지고 민간인들도 전단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 간의 약속을 민간까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절대 논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걸 지금 절대적으로 잡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가해자, 표현의 자유를 하는 민간인들이 활동을 군사적 공격하겠다는 가해자 편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 대북전단법이 이 말이 맞습니까? 손명아 선생님 여기 오셔서도 탈북해서 귀환하신 80여 분의 국군포로들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손명아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손명아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거는 이름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안에 내용에는 인간 북한 주민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군포로 자녀로서 평생 아버지가 20대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아버지 유해를 제가 2013년도에 모셔왔지만 저는 아버지 유해하고 형제 2명하고 조카 3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아버지 유골하고 산 사람을 3명을 바꾼 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북한에서도 국군포로 자네로 태어난 죄로 해서 아우지 탄광에서 연자제로 살았지만 대한민국에 와서도 국군포로 자녀를 인정하겠다고 헌법 소원까지 해가지고 저는 2015년 5월 30일 날에 헌법 소원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군포로가 수만 명이 북한에 옥렬해 있고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고 또 8.18 독기 사건 만행 때도 국군포로들을 마구 잡아서 기관총을 쏴 죽였고 아마 탈북자들은 다 알 겁니다. 함경북도 정성군에는 포로 수용소를 철거할 적에는 그 안에 있던 국군포로들을 강제로 끌어내다가 호사격을 해서 아마 그 정성군에는 해골 루피라는 데 있습니다. 그 해골 루피에 얼마나 많은 국군포로들이 장엄하게 거기 자결해서 자식들은 그 아버지 해골을 찾겠다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국군포로 자녀로 태어나서 그 나라 땅에서 버림과 그 나라 땅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국군포로들은 꼬리 없는 짐승처럼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이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렇게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는 이 법은 정말 인권 말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탑자동지의 서재평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이제 2001년에 대한민국의 남한에 입국했고 지금 탑자동지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처음부터 이름은 잘못 지었다. 대북 정보 유입 금지법이라 이름을 지어야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유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을 막는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KBS 방송, 사회교육 방송, 과거에 북한을 라디오 보내던 방송들의 프로그램들이 다 개편이 됐습니다. 여기 와서 탈북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KBS 방송국 통해서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방송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부터 다 수위가 줄어들고 북한이 싫어할 만한 방송들은 다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사실 북한으로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은 국군 프로 이야기, 납북 가족 이야기, 억류된 우리 국민들 이야기를 우리들이 지금도 찾고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명하 선생님 국군 프로 얘기를 하셨듯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90세가 다 돌아가시는 분 중에 살아계신 분들 계십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아무리 하고 고위급 회담을 한들 국군 포로와 우리 국민들, 억류 국민, 납부 국민들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남북관계발전법위원회가 하나 헌법소원을 한 가처분 접수증입니다.